이윤과 경쟁, 이 단어들 참 익숙하죠. 근데 이 시장의 진짜 게임의 법칙이 뭔지 혹시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그 복잡해 보이는 게임을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사업가가 되어서 이 치열한 경쟁 속으로 뛰어들어 보는 겁니다. 과연 그 속에는 어떤 숨겨진 규칙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여정은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먼저 경쟁의 무대가 어떤 곳인지부터 쫙 둘러보고, 그 다음엔 이윤을 내기 위한 환급률을 알아볼 겁니다. 그러다 보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오겠죠? 그리고 수많은 경쟁자들이 만들어내는 군중효과가 뭔지, 마지막으로 정말 흥미로운 제로 이윤의 역설까지 함께 차근차근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무대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이 막 창업한 회사가 처음 발을 들이게 될 세상, 과연 어떤 곳일까요? 이걸 경제학 용어로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엄청나게 큰 농산물 시장을 상상해 보세요. 수천 개의 가게가 전부 똑같은 토마토를 팔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팔 수 있고 또 언제든 장사 접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자유로운 시장 말이죠. 이런 세상에서는요, 여러분은 가격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가격을 받아들이는 사람, 즉 가격 수용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토마토 가격을 맘대로 정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시장에서 오늘은 10,000원 하면 그 가격을 받아들이고 그럼 몇 개를 팔까? 이것만 고민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떤 판에서 뛰는지 알았으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걸 알아봐야겠죠? 매일매일 사장님들이 하는 가장 큰 고민, 바로 어떻게 해야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겁니다. 최대의 이윤. 이걸 내려면 도대체 몇 개를 만들어 팔아야 할까요? 정작은 의외로 간단한 생각에서 출발해요. 바로 딱 하나 더 만들어 볼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한계적 사고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한계 수입이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진짜 쉬워요. 여러분이 카페 사장님이고 커피 한 잔에 10,000원을 받는다고 쳐요. 그럼 커피 한 잔을 더 팔았을 때 추가로 들어오는 돈? 그게 얼마죠? 네, 정확히 10,000원이죠. 그게 바로 한계 수입입니다. 자, 이 표를 놓으시면 더 명확해져요. 하나를 팔든 두 개를 팔든 네 개를 팔든 한 잔 더 팔 때마다 내 주머니에 추가로 들어오는 돈은 항상 가격인 $10로 똑같죠?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윤을 내는 환급률은 정말 직관적입니다. 뭐냐면 물건 하나를 더 만드는 데 드는 추가 비용보다 그걸 팔아서 버는 돈이 더 많다? 그럼 무조건 계속 만드는 거예요. 당연하죠. 안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자, 그럼 언제 멈춰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든 물건 하나에 들어간 비용이 그걸 팔아서 번 돈과 정확히 똑같아지는 순간, 즉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그 지점에서 생산을 멈추는 겁니다. 바로 거기가 여러분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스위트 스폿인 거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업이 매일 저릴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입니다. 하나는 조업 중단, 다른 하나는 시장 퇴출.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결정이에요. 조업 중단은 단기적인 선택이에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일단 이번 달은 가게 문을 닫는 거죠. 월세 같은 고정비는 계속 내면서요. 반면에 시장 퇴출은 장기적으로 아예 이 사업을 접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 둘을 결정하는 기준도 완전히 달라요.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 한 명의 결정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여러분 같은 사장님 수천 명의 결정이 모였을 때 시장 전체가 어떻게 꿈틀거리는지 그 역동적인 모습을 한번 보시죠. 만약 여러분 회사가 이렇게 꽤 술손한 이윤을 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막대 그래프처럼 물건 하나 팔 때마다 $4씩 남는 거죠. 이건 그냥 돈 잘 버네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돈 벌 기회가 있다. 어서 들어와라. 하고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그 신호를 본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장으로 뛰어들겠죠? 그럼 시장 전체에 물건 공급이 확 늘어날 거고요.
공급이 늘어나면? 그렇죠.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바로 그 짭짤했던 이윤이 거의 사라질 때까지요. 이 과정은 계속 반복돼요. 새로운 기업이 더 이상 들어올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지점, 즉 누구도 초과 이윤이라는 걸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요. 이게 바로 경쟁 시장이 스스로 찾아가는 새로운 균형점, 뉴 노멀인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제로 이윤의 역설이죠. 아니, 장기적으로 이윤이 0이 된다면서요? 그럼 도대체 왜 힘들게 사업을 계속하는 걸까요? 진짜 이상하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는 건 없다니? 하지만 여기에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이윤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회계 장부상의 이윤과는 조금 달라요.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걸 비용에 포함시키거든요. 이게 뭐냐면, 만약 여러분이 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회사에 다녔다면 벌었을 연봉, 혹은 이 가게 차릴 돈을 은행에 넣어뒀다면 받았을 이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비용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윤이 0이다라는 말은 가게 문 닫아야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가게 운용에 들어간 모든 실제 비용을 다 내고도 여러분이 다른 일을 했을 때 벌 수 있었을 만큼의 돈, 즉 사장님의 월급까지 충분히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괜찮은 상태인 거죠. 이게 바로 경쟁 시장이 만들어내는 아주 효율적인 결과고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완전 경쟁은 결국 이윤을 0으로 만들고 가격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잖아요. 만약 어떤 한 회사가 이 게임의 규칙을 깨고 이 경쟁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이 바로 우리를 독점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경쟁자가 단 하나도 없는 시장. 거기서는 과연 어떤 새로운 법칙이 적용될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